오늘의 빅매치 박지원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 함께하고 계시고요. 옆 판은 김미리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대국도 진행 중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상변에 한 점 살리는 것까지 모두 선수로 진행할 수는 있었는데요. 네, 그곳은 어차피 백이 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팩감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류를 한 것 같고요. 네. 하변은 역시 끊어서는 하나, 둘, 별게 없다고 생각하고 걸쳐 갔는데요. 보통 걸침의 방향은 상대 돌이 없는 넓은 곳으로 걸치는데 지금 최정 선수는 이 하변 백도를 세력으로 전혀 보고 있는 게 아니겠죠. 네, 이 백돌은 공격의 대상이고요. 네. 백도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쪽으로 협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붙이고 한 칸을 뛰는 수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30초. 하나, 이쪽의 자리가 너무 아파요. 아, 그렇네요. 네, 있는 것은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흙이 나온다면 이 양곤마의 타개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그 들여다본 수만 보더라도 숨이 막힙니다. 박지원 선수가 형세를 확실히 의식을 하고 있고 마지막.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좀 애쓰고 있는 건 보입니다. 하지만 최정 선수가 지금 워낙 신나 보여요. 네, 지금 흙이 집도 많고요. 오히려 백도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바둑은 누구나 두고 싶죠. 백의 고민거리였던 상변과 30초. 우변, 하나, 하변 중에 상변은 어느 정도 떼어주고 완승을 다섯. 했고요. 아직 우변과 하변의 해결이 남았습니다. 버티네요. 네, 지금은 박지원 선수가 잘 두고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이런 곳을 늘어가서 받는 것은 흙이 이쪽에 공격을 하고 나서 이렇게 3-3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정석이 진행이 되고 나면 네, 아까 기본적인 집이 흙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한 10집이 30초. 생겼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은 계산상으로 이곳에서 10집 넷, 정도를 빼고 다섯, 흙집을 여섯, 모두 네. 상대해야 되는 거죠. 네, 아홉.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힘들죠. 방금 보여드렸던 흑의 10집보다 적게 나는데도 그래도 3-3을 들어갔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백이 큰 집만 나지 않는다면 이 바둑을 확실히 가져간다는 네, 그런 계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백은 하변에 하나, 집이 별게 둘, 없다면 셋, 넷, 다섯, 아예 여섯, 좌변으로 일곱, 막아서 하는 건 너무 허황된 꿈이겠죠. 네, 물론 네. 이 백돌이 살아있다면 좌변 쪽을 키워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좌변을 키우는 것도 네, 이런 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네. 특히 이런 곳들이 다 선수입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쉽게 공격을 하더라도 이 좌변이 큰 집이 날 수가 없어요. 우변 돌이 역시 30초. 짐이 하나. 되네요. 둘, 셋, 넷. 지금은 백도 이곳을 다가서고요. 흙이 이을 때 이런 쪽을 교환을 하고 네, 좌변 쪽에서 계속 집을 지어야 마지막.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문의 형태인데 또 그렇다고 흙을 압박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건데요. 무슨 의도일까요? 네, 백은 이쪽에 흙의 집을 삭감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흙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공격을 한다면 30초 하나, 네, 중앙 쪽에서 꽤 큰 집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사전에 그것을 방비를 하겠다는 뜻이죠. 어깨집기 같은 그런 모양이었네요. 네, 일단 흙집을 줄여가면서 네, 끝내기 후반전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둘, 박지원 선수 셋, 넷, 속은 막 다섯, 불이 나고 있을 것 여섯, 같은데 일곱, 표정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홉.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흙이 두었을 때와는 상변의 집 모양을 많이 삭감을 했고요. 네, 지금 박지원 선수의 선택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백이 좌변을 짓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짓는다면 흙이 먼저 중앙 쪽에서 하나, 공격을 하면서 좀 둘, 쉽게 정리를 할 셋. 수가 있었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백이 돌을 안정을 취하면 흙은 어차피 이쪽에 수단은 있는 정도거든요. 그때 좌변을 키웠을 때 흙에게 한 번에 더 숙제가 남았죠. 이 좌변을 부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어서 백이 이 선택이 좀 더 네, 바둑을 역전시키는 마지막 네. 하나, 네, 그런 가능성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좌변에 한 수를 두어서 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앙 쪽을 두텁게 하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두네요. 치받아서 연결을 하는데요. 확실한 연결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곳을 치받는 것은 네. 살짝 이해는 안 되긴 하네요. 당장 끊는 건 뭐 백이 대수롭지 않게 초, 받아칠 수 하나, 있지만 둘, 나중에 들여다보기만 넷. 하더라도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이곳을 들여다보기만 네. 하더라도 흙이 이돌과 백 이돌과의 교환이거든요. 이 교환은 오히려 백이 더 까다롭죠. 하지만 치받았기 때문에 흙이 뭐 한 수를 더 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쪽에 들여다보고 계속 들여다보는 이런 수단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 정도라면은 약간 아쉽긴 하네요, 백이. 하변에 약점이 많았었는데요. 붓으로 지켜둡니다. 최정 선수 정말 쉽게 두네요. 백이 해달라는 대로는 다 손 따라 두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흙이 쉽게 두는 이유가 개가를 네, 해보면 이곳이 한 18집, 25, 네, 흙이 55집이 두텁거든요. 마지막 하나, 하지만 둘, 백은 셋, 6,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백은 한 여덟, 30집 정도밖에 아홉. 나지 않기 때문에 백이 이곳에서 한 20집을 만들어야 돼요. 게다가 흙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숙제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흙이 이렇게 쉽게 두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반상의 네. 3분의 2 다섯, 이상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박지연 선수가 해볼 만한 곳은 유일하게 비어있는 좌변일 때 한껏 벌려가면서 좌변을 키워가는데요. 네, 백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흑에게 집을 내주지 않고 자기가 20집 정도를 지어야 하니까요. 네, 네, 일단 최대한 넓혀가면서 흑에게 침입을 유도를 하고 30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말씀드렸던 그곳. 뭐 끊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쁜 자리예요. 네, 이런 곳을 끊어준다면 오히려 백의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만약에 흑이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수단들이 가능하더라도 백은 중앙 쪽에서 오히려 이 돌을 버리면서 좌변에 큰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흑도 끊지 않고 백도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거의 똑같은 맥락이죠. 흑이 끊는다면 백이 젖혀서 네. 자연스럽게 돌이 좌변으로 향하게 된다면 백이 이득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최정 선수가 바라보고 있는 건 중앙이 아니겠죠? 네, 최정 선수는 지금 좌변을 삭감하는데 네. 네, 그쪽만 삭감을 한다면 집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삭감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백은 이을 마지막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두 점을 셋. 끊긴다면 꽤 크게 들어갈 거고요. 네, 있기 전에 하나 교환을 했는데 무겁게 만들겠다는 뜻일까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백이 이 들여다보는 게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이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형세가 그런 곳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물불 가릴 때가 아니겠죠. 네, 지금 네. 흑에게 좌변을 삭감을 당하지 않으려는 30초. 최대한 하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자, 이러고 이은 다음에 좀 제발 상변과 연결 정도로만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을 잇고 흑이 이쪽을 날일자나 밀어가면서 연결을 하고 백이 지키는 진행이 나온다면 네. 이곳은 백이 성공했죠. 네. 네, 그렇지만 흑도 백이 이을 때 계속해서 먼저 이런 곳을 마지막. 들여다보면서 하나, 백을 괴롭힐 둘.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쉽게 놀 수가 있을까요? 네, 최정 선수는 뭐 거의 내가 이겼다. 네. 거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선수 소개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좌변 오면 원했던 좌변을 두 번 다 둘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영은 마련할 수가 마지막.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네. 들어가네요. 지금 박지현 선수가 좌변을 지키고 싶긴 한데 이곳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곳이 네. 놓였을 때 다음의 응수가 잘 안 보이거든요. 오른쪽으로 이으면 있는 것은 흑이 막아가서 이 한 점을 이어야 바깥쪽으로 탈출을 노릴 수가 있는데 네, 간단하게 씌우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가 지금 사활이 그냥 잡힌 건가요? 네, 이곳에서 두 집이 날 수가 없는
형태라서 이것은 잡혔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면 다섯, 이곳을 밀어야 여섯. 하는데 일곱, 여덟, 아홉, 네, 베개의 행마가 쉽지가 않습니다. 젖혀서 막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내기 하는데요. 흙으로선 좀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물러나야 되나요? 네, 흙이 지금 이곳을 물러서서 받기가 싫기 때문에 네. 아마 먼저 이곳을 물어볼 거예요. 아, 30초. 지금 귀를 더 하나, 들어가도 한 둘, 집이 나진 않네요. 넷, 네, 다섯, 흙 여섯, 뒤로 파고 들더라도 네. 두 집은 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젖히면요? 이곳을 젖히는 것은 네. 흙이 붙여서 백이 그대로. 있는 것이 선수여야 이곳에 두 집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나중에 젖히고 패를 하는 건 너무 억지인가요? 네, 이곳을 패를 하는 수단이 있긴 한데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일단 하나, 이곳의 둘, 백의 응수에 셋, 따라서 이 패의 여부를 결정을 할 다섯. 거고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젖히고 있는 정도라면 흙이 그때 뒤에서 물러서더라도 백이 이쪽에서 집은 조금 크게 한 게 네. 없나요? 약간 이득은 받지만 사실 이곳에 두 수가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은 흙이 충분하죠. 네. 착수할 때마다 계속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박지원 선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해서 상변 이후에 흙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데 지금 최정 선수가 굉장히 쉽게 두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미 마지막 끝났다는 하나, 투로 둘, 진행을 셋, 시키고 있는데 넷, 몇 다섯, 퍼센트 정도 온 걸까요? 일곱, 네, 이 여덟, 정도라면은 아홉. 거의 80%는 이상, 80% 이상 흙이 잡았다고 보셔도 될 만큼 네, 흙이 형세가 괜찮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가 최대한 상대방이 까다롭게 버텨가고 있는데 최정 선수는 거의 뭐 전혀 까다롭지 않다는 듯이 계속 쉽게 쉽게만 두고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백도 중앙 쪽을 잇는다면 흙이 당장 씌워가는 것은 네, 이곳이 끊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바깥쪽으로 탈출은 가능합니다. 막아가는 것은 양단수로 탈출이 되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만히 밀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백이 탈출해야 하는 모양이 사납네요. 네, 백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흙이 이런 곳을 치받기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흙도를 네. 차단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 뚜렷한 하나, 반발 수단이 보여야 되는데 셋, 넷, 다섯, 지금은 여섯, 주위의 흙돌이 너무 일곱. 두텁네요. 여덟,
박지현 선수가 여기서는 더 이상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혹시 박지현 선수가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우상귀 쪽 젖히고 밀어가는 수 잠시 진행이 됐다가 어쨌든 이 모양으로 돌아왔네요. 네, 백은 그곳을 젖히지 않았던 게 약간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 네, 최정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오히려 박지원 선수 이제 승부를 놓고 나니까 좀 표정이 편안해 보이는데요. 최정 선수 참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정말 잘 둔 한 판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거의 네. 완승을 거뒀죠. 최정 선수가 1라운드에서는 1패를 안으면서 그대로 팀 패배가 결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2라운드 출발이 좋습니다. 서울 부강약품이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시작했었던 장고대구 각 팀의 3주전 김미리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대국도 잠시 봤을 때 초반에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중앙 공방전이 시작되고 나서는 약간 더뎌지고 있습니다. 소비는 두 선수 모두 비슷하게 했네요. 네, 흑이 3개의 귀를 차지하면서 실리로는 확실히 앞서가는 바둑이고요. 백이 상변 쪽에 흑대마를 노리면서 네, 좀 이득을 봐야 네, 형세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권주리 선수는 오히려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단수는 단순한 끝내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백도를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네. 네, 백에게 이런 곳 입구자를 강요하는 요구하면서 거군요. 네. 네, 흑이 이런 곳에 돌이 온다면 이런 붙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곳에서 한 집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네, 저런 곳에 돌이 온다면 백이 흑도를 강력하게 공격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지금 좌상귀 쪽의 3-3도 참 허전해 보이는데요. 네, 백은 흑도를 공격하면서 그곳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싶을 텐데 네. 글쎄요. 지금 권주리 선수는 전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2라운드 2경기 이국 속기 돌 담고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소리가 들릴 거란 말이에요. 아마 속으로 좀 빨리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장고대국을 두는 입장에서는 네. 속기의 결과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직접 경험을 봤을 때 그렇습니까? 네.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을 만큼 네. 정말 속기의 네. 대국이 궁금할 텐데 그런데 이 결과를 봤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오히려 부담이 된다든지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팀이 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 결과를 봤을 때 좀 마음을 추스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아니면 내 판이 결정판이다 이러면 좀 갑자기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부담이 더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내봐두기 결정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자, 김미리 선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잠시 비교를 해보죠. 이제 김미리 선수도 권주리 선수에게 비교를 한다면 꽤 고참이에요. 네, 김미리 선수가 남자 바둑리그에서 활약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게임 팀이었나요? 네, 벌써 지금 고참이 네. 되었죠. 자, 두 선수 현재 상대 전적이 없습니다. 첫 대결이고요. 저번 시즌 여자 리그 각각 2승 8패와 1승 8패. 물론 3주전이기 때문에 50% 넘는다면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지만 또 이 성적은 두 선수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기사라면 누구나 50%의 성적을 네.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성적은 좀 다른 모습을 각각 팀에게 보여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김미리 선수는 새로 뽑아준 서울 부강약품에게, 권주리 선수는 올해도 자신을 믿어준 경기 호반건설에게요. 네, 권주리 선수는 작년 말쯤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김미리 선수는 글쎄 최근에 제가 그렇게까지 많은 대국을 지켜보진 못했지만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너무 쉽게 통과를 하면서 쉽게 통과를 했나요? 네, 거의 가장 먼저 통과한 아. 기사가 김미리 선수거든요. 다시 승부에 불을 붙였군요. 네, 사실 약간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기사들도 있었는데 네. 거의 전성기의 기량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미리 선수도 아직 어린데도 전성기가 다시 왔다고 하면 좀 슬퍼집니다. 제가 좀 말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그 김미리 선수가 한국 바둑리그에서 박정환 네.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을 만큼 너무 유명하죠. 네, 그때 기량만 보여준다면 아마 부강약품은 뭐 최정 선수도 있고요. 날개를 단 거죠. 네, 김미리 선수의 활약이 네, 부강약품의 성적과 너무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용병은 송롱의 선수로 든든하겠지만 김미리 선수도 분명 팀에게 큰 몫을 하고 싶을 거고요. 네, 김미리 선수도 네, 지금 부강약품에서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그리고 각 팀의 3주전들은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번 시즌 못하면 다음 시즌은 또 새로운 얼굴이 나오겠고 또 어떤 선수가 다시 또 승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지 모르는데 못 뽑힐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3주전뿐만 아니라 네. 네, 모든 선수들이 항상 걱정을 하는 네, 그런 문제죠. 네, 이번 시즌 이 선수들이 꼭 성적으로 각 팀에게 보답을 해야 될 텐데요. 장고 끝에 선수 교환만 됐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약간이라도 이득인 교환인데요. 네. 상변의 돌을 보완하면서 흙이 받아줄 것을 선수 교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변을 받지 않아도 되고 좌상귀도 지키기 싫다면 좌변 쪽의 침투도 해보고 싶거든요. 네, 백이 선수를 잡고 두고 싶은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곳에 침입하는 수도 좋고요. 네.
이쪽을 들어가는 수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흑이 이곳을 젖히는 것이 까다로워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달려서 이 한 점이 살아가는 정도로는 백에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흙집이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백이 좌상도 모양이 좋고요. 네. 우변도 충분히 한 10집 이상의 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흑의 입장에서도 좌가 집이 안 난다면 아마 덤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역시 흑이 지금 갖고 있는 집 모양 중 가장 큰 곳이 좌변 좌하 일대이기 때문에 그곳이 좀 신경 쓰일 테고요. 방금 좌하귀에서 흑이 젖히면 백이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하변 집이 백집이었다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졌겠죠. 네, 이런 곳들이 만약에 백이 돌이 있다면 네. 언제든지 이 젖히는 것은 거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뒷문이 열린 곳이네요. 네, 백이 이런 곳을 두더라도 흑은 하변 쪽에서 다가선다면 큰 집이 안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백이 그곳을 큰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장고 끝에 두 번의 선수 교환만 진행이 됐습니다. 김미리 선수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서울 국악약품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입니다. 네, 여자 기사들에게 한국 여자 바둑 리그란 뭐였죠? 비타민, 설렘, 기회도 있고요. 기회, 놀이터. 이 시청자분들에게도 공통으로 와닿는 것일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이 여자 기사들의 이곳들의 대결을 보면서 설레시기도 할 거고 또 같이 노는 느낌도 날 것 같고요. 네, 재미도 있으실 거고요. 네. 네, 배윤진 캐스터에게 여자 바둑 리그란 어떤 걸까요? 제가 그 질문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고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잠시 생각했다가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황스러워서요. 네. 지금 일단 승부처가 나왔으니까 이 좌하기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할 말이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흑이 젖혔을 때 백이 안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젖혔어요. 일단 뒤로 물러나는 모습은 아니고요. 네, 흑은 이곳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도를 차단을 한 겁니다. 이곳을 막는 것은 백에게 이곳에 젖힘을 당했을 때 뒤로 물러서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 좌변의 침입도 아직도 남아있는 형태죠. 네, 그래서 흑도 어쩔 수 없는 반발인데 지금은 백도 날일자나 아니면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 날일자를 가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저 생각났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배윤진에게 한국 여자 바둑 리그란 꿈입니다. 근데 네.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그냥 꾸기만 하는 꿈. 사람은 원래 꿈이 있잖아요. 네. 네, 꿈은 꾸면서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냥 꿈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여자 기사들의 대국을 보면서 같이 호흡하는 것만으로 저는 사실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참 말씀 잘하시네요. 적당히 피해갔죠. 자, 어쨌든 이렇게 김민희 선수도
흑이 차라리 좀 뒤에서 받아줬으면 쉽게 처리를 할 텐데 반발을 선택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미리 선수도 3-3을 들어갔을 때 흑이 젖히는 것을 당연히 예상을 했을 텐데요. 네. 네,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또 막상 이 장면이 닥쳐오니까 좀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하변은 받을 수가 없죠. 네, 백이 하변을 받는 것은 아마 들어갈 때부터 생각은 안 했을 거고요. 네. 좀 강력한 반발 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흑은 입구자로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한데 백이 이쪽을 밀어 올렸을 때 흑의 응수가 까다롭습니다. 백이 이쪽을 끼우고 단수를 치는 차단의 수단이 남아 있죠. 그렇다고 그 끼운 곳을 이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이곳을 흑이 있기에는 백이 들여다보면 귀가 선수로 백이 살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네, 이것은 흑이 네. 이렇게는 도저히 못 두겠는데요. 아마 이곳을 찌르고 붙여가는 선택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귀 쪽을 약간이라도 챙기고 변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네, 백이 단순하게 받아주는 건 네. 그때는 흑이 이쪽을 받아서요. 백은 이 한 점을 잡던지 만약에 이 한 점을 잡지 않더라도 이후에 이곳에 있는 곳이 선수라서 어느 정도 이 하변에 연결이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 진행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하변을 먼저 물어보네요. 두 점을 이을 수 있나요? 네, 백도 이곳을 받고 싶진 않아요. 네. 지금처럼 이곳에 달리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긴 지금 흑이 하변 쪽에 젖히고 나서는 두 점이 많이 가벼워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나를자로 나오니까 좌변 흑 한 점이 외로워 보입니다. 네, 지금 좌쪽 공방에서는 확실히 백이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백이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흙집에서 백이 10집 이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붙여가면서 기대고 나오고 있고요. 백도 이곳에 응수를 해줘야겠죠. 네, 백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이곳을 젖히고 이어서 좌상 쪽에 집 모양을 좀 더 확실히 하는 그런 수단이 있겠고요. 아니면 이곳을 밀어서 흙이 젖히고 이어야 되는데 이 두 점을 살리면서 좀 좌하 그리고 하변의 모양을 좀 두텁게 정리를 하는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의 선택은 중앙 쪽을 두텁게 하느냐, 하변을 두텁게 두느냐. 백이라면 어디에 두고 싶으세요? 저는 좌 쪽을 선택을 하고 싶네요. 아, 좌상이죠. 네. 좌상 쪽을 선택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일단 눈에 보이는 집이 좀 탐나거든요. 네. 귀는 비어 있더라도
반대편 쪽은 확실히 챙길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중앙 쪽을 공격할 때 이쪽에 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은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곳들에 돌이 온다면 하변 쪽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권주리 선수가 약간 열이 오른 것 같죠? 네, 지금 좌 쪽에서 원래는 흙이 네. 15집에서 20집 정도는 기대를 해보고 싶은 모양인데 백이 3-3을 한번 들어오니까 오히려 백집이 한 10집이 났어요. 안팎으로 계산하면 꽤 큰 차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약간은 억울한 생각도 들겠죠. 그곳을 선택했네요. 이으면 그래도 흙이 훗날 그 좌상 쪽으로 2칸 들어오는 것까지가 되잖아요. 아, 이곳이요? 네. 그게 싫어서 호구로 받으면 아, 이렇게 네. 호구로 받는 것이 좀 확실한 의미는 있는데요. 네. 하지만 너무 힘이 중앙 없나요? 쪽을 네. 밀릴 때 이곳을 젖히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야 된다는 것이 약간은 마음에 들지 않네요. 네. 흙은 지금 좌하귀에 있는 백 나를자 좀 끊어 가보고 싶기도 해요. 네, 이곳을 건너붙여서 네. 끊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백이 단순하게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는 것은 네, 이것은 흙도 2점을 충분히 제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흙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돌파를 하고 이런 곳을 먼저 찝어보는 수단을 아. 네, 약간 걱정해야 됩니다. 찝거나 이곳을 들여다봐서 네. 두는 수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곳을 들여다보는 것은 한 점을 잡고 이후에 이곳을 돌파해 나온다면은 네, 이곳은 이 정도는 네, 괜찮죠? 흙이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면 건너붙일 때 백은 이 단수를 치지 않고 한 점을 잡아야 되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흙이 이 한 점은 잡았지만 계속해서 백이 중앙을 밀어가는 수단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지금 붙여가는 수가 재밌네요. 백한테 공을 넘겼어요. 네, 지금 이 붙인 수의 의미는 네. 백이 찝는다면 젖혀서 이렇게 된다면 네, 아까처럼 진행이 됐을 때 이곳에 백이 끊는 교환을 하지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백이 끄는 교환을 한 네. 형태가 되었고요. 만약에 반대로 찝으면 네, 반대로 찝으면 이쪽을 젖혀서 네, 이것은 백이 이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귀 너무 큰가요? 네, 흙이 다시 귀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한쪽으로 늘게 되면 연결은 다 되거든요. 네, 이곳으로 늘게 된다면 흙이 젖힐 때 이후에 넘어가는 수단은 있는데
백이 넘어가더라도 흑이 중앙에서 막을 수도 있고요. 네, 쉽게 이곳만 막더라도 백은 다시 한 수의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흑이 이곳을 치중을 가게 되면 백돌이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죠. 네. 그렇다면 어느 한쪽을 건너붙이는 것보다 이 수가 더 좋아 보이는 건가요? 네, 이곳에서 백이 밀어가는 반발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붙여가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입니다. 백이 밀어가서 반발을 하면 흑이 지금 막는 것은 백이 찝고요. 네. 젖힐 때 중앙 쪽 한 점을 끊어서 흑이 이곳은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파되는 모양이 나온다면 이것은 백이 성공을 거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백이 밀었을 때 흑은 어느 한 곳을 젖혀서 반발을 하는 그런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중앙을 젖히게 된다면 이 형태도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집었습니다. 네, 이제는 권주리 선수는 이 선을 젖힐 테고요. 여기서도 백이 밀어서 반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젖힐 때 지금 반발할 거였더라면 백은 애초에 밀어가는 것이 더 좋았고요. 그렇네요. 네, 김미리 선수가 이 한 점을 잡고 타협을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진행을 선택을 한다면 김미리 선수는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진행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흑은 장고를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이쪽으로 끊는 수를 선택을 하겠다는 이수있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백이 는다면 이게 흑이 괜찮은 건가요? 네, 백이 살려 나오는 것은 가능하고요. 네. 네, 아마 막는 것은 끊고 돌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곤란해 보이고요. 네. 흑은 뒤에서 늘고 백이 단수를 칠 때 이곳을 하나 이어두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 백과 이 흑이 수상전을 하는 이런 진행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흑이 끊을 때 백이 한 점을 잡는다면 좀 간명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중앙 쪽을 밀어 올리는 자리도 충분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흑이 끊었을 때 백은 이 한 점을 잡는 것도 충분히 좋은 대안입니다. 아마 끊게 된다면 백은 한 점을 잡고
네, 끊을 때 백이 한 점을 잡을 것 같은 이유가 만약에 이 찝은 수로 뒤로 물러서서 받았을 때 흙이 젖히면 그때 끊더라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네요. 자, 시간은 들였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곳일까요? 결국 젖히는 곳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김미리 선수도 반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면에서 네.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형세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좌하와 하변의 바꿔치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서로 타협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물론 흑은 하변을 얻었고 백은 좌를 얻었지만 백이 이곳의 교환들이 백에게 약간이라도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네. 흑이 확정된 좌변의 집이 있었으면 붙여드는 교환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고요. 네, 이 교환들이 이 흑에게도 부담이고 백이 이후에 이렇게 밀어가는 수들도 네, 이후에 이곳에 늘고 젖히는 수들이 있어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이마만큼 백이 성공을 거둔 네, 그런 전투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는 곳까지 확실한 선수가 되면 아무래도 김미리 선수는 이 상중앙 흑대마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겠죠. 네, 백은 언제든지 이곳을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는 것이 충분히 네.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배로 연결만 시키더라도 백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흑도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백이 좌상을 지켜서요. 이렇게 된다면 좌상 쪽에 백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리로는 백이 앞서 나가게 되고요. 백이 그냥 지키는 것은 흑도 중앙 쪽으로 돌이 오면서 이 하변 쪽을 공격하는 수단을 노려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이 가장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중앙 쪽에 들여다보고 씌웠을 때 흑이 손 뺀다면 확실한 공격 방법이 있느냐겠네요. 네, 중앙 쪽을 뒀을 때 흑이 받아준다면은 아마 이 교환을 무조건 네. 할 거예요. 그렇지만 흑도 받으면 형세가 나쁘기 때문에 당연히 좌상 쪽을 승부수 띄우겠죠. 네, 좌상 쪽을 침입을 하겠죠. 네. 확실한 선수부터 해두고요. 네, 이 밀어가는 교환을 한다면 백은 좌상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곳을 둘 생각이었다면 이곳에 돌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고요. 나중엔 좀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었겠죠. 네, 이곳이 흑이 두 점을 잡았을 때는 이곳에 붙이는 맛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아, 백이 엷어지는 것도 있고요. 네, 이 돌이 없을 때는 이런 곳에 붙이는 것들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치받는 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네, 이쪽 교환이 있음으로써 이제는 이곳에 붙이는 수가 약간 신경 쓰이긴 해요. 하변을 감당해낼 자신이 있다면 바로 좌상귀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좌쪽에서 백이 약간의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세는 아직
어려운 거겠죠? 두 선수의 표정은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국보다는요. 네, 아직은 뭐 누가 확실히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아마 하변과 상변의 돌들이 서로 엷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가 좀 기분 좋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형세가 갈릴 것 같네요. 네, 이 바둑 길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리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대국. 잠시 뒤에는 숭롱의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대국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